언니, 그 남자 지갑에 언니 사진이 있더라. 심장이 멎었습니다. 졸업사진. 다 바래진 거. 지갑이 낮아 빠졌는데 사진만 깨끗해. 35년은 된 것 같아. 말숙 씨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귀가 먹먹해졌거든요. 35년. 제가 버리고 떠난 사람. 복도에서 저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던 사람. 그 사람 지갑에 제 사진이 있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언니? 언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입원한 건 우연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졌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은 거였습니다. 옆에 있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119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요. 없어요. 가족분은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살짝 변하더라고요. 그 표정 잘 알아요. 불쌍하다는 표정. 8년 동안 많이 봤거든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요.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 우리 집 천장이랑 똑같았습니다. 혼자 보는 천장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혼한 건 8년 전이에요. 남편이 나간 게 아니라 제가 나왔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무관심이요. 대화가 없었거든요. 밥 먹었어. 응. 나간다. 응. 그게 하루 대화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해진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가구랑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옷 한 벌이랑 통장 하나. 그게 30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입원 첫날 밤에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간병인이 할머니한테 이불을 덮어주면서 하는 말이요. 할머니 다리 안 시려요. 이불 더 덮어드릴까? 그 말이요. 남한테 하는 말인데 왜 제 코끝이 찡했는지 모르겠어요. 8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안 시렵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커튼 너머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 밥 다 드셨잖아. 내가 김치 하나 더 올려드릴까? 간병인 말숙 씨였어요.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커튼 안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열렸습니다. 언니 밥 먹었어.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반말을 하니까요. 네네. 왜 혼자 먹어? 맛이 없잖아. 혼자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그렇게 허여멀건한데 뭐가 괜찮아. 나 말숙이야. 옆 침대 김할머니 간병인. 언니 이름이 뭐야? 순순옥이요. 말숙 씨가 제 옆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는데요. 순옥 언니. 보호자 왜 안 와? 어제도 오늘도 혼자잖아. 또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놨습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말숙 씨가 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더니 제 식판 위에 자기 반찬을 하나 옮겨놨습니다. 먹어.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멸치볶음이요. 짜고 달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남이 차려준 반찬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오전 검사를 마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링거를 끌고 천천히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8년이 그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느낌. 복도 끝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물이라도 하나 뽑으려고 갔는데 자판기 앞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이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등이 살짝 굽었는데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발이 멈춰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 뒷모습이 낯익었거든요. 어깨 기울기라든지 걸음 폭이라든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잡아당겼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꺼내 들고 돌아섰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1초.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뭔가를 알아본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만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말숙 씨가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빨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닌데. 누구 만났어? 아니라니까요. 봐봐. 손 떨려 손. 정말이었습니다. 링거 꽂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숙 씨가 귤 한쪽을 입에 넣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나이가 몇인데 얼굴 빨개지는 거야. 남자지. 말숙 씨. 됐어. 말 안 해도 다 보여.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 분명히 저를 알아본 눈이었어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했을까? 아니 그보다 저는 그 사람을 어디서 본 걸까? 35년 전 교정 벤치에서 제 손을 처음 잡았던 사람도 저런 어깨였는데 설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밤이 무서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왔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이런 밤은 다음 날부터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눈이 저절로 그쪽을 향했거든요. 자판기 앞, 복도 끝 창가 의자, 1층 매점 앞.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날은 괜히 기운이 없었어요. 마주친 날은 심장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말숙 씨가 그걸 놓칠 리가 없었어요. 언니 또 복도 갔다 왔지. 산책이에요. 산책을 하루에 4번씩 해. 링거 끌고. 말숙 씨, 그 남자 몇 호야? 내가 알아봐 줄까? 됐어요. 말숙 씨가 귤을 까면서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번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층 매점에 물을 사러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제가 홍삼 가져왔는데 드셔보실래요? 밝고 또렷한 목소리. 저랑은 다른 종류의 목소리였어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계단 모퉁이를 돌아서 내려가니까 1층 로비 소파에 2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 그리고 옆에 단발머리 여자. 여자는 60대였는데 저랑은 달랐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화장도 했고 옷도 비싸 보였습니다. 캐시미어 가디건에 진주 귀걸이. 여자가 동혁 씨. 그러니까 그 남자. 팔에 손을 얹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동혁 씨. 여자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혁 씨 여기. 입원하신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제가 너무 늦었죠. 남자는 대답을 안 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2글자. 그것도 여자를 안 보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앉더라고요. 저는 매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계단 옆에 서서 물병을 쥔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아픈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데 뭔가가 쓰렸거든요.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 2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05 이동혁 환자분. 내일 CT 스케줄 잡혀 있죠. 내 오전 10시요. 이동혁. 엘리베이터 벽을 잡았습니다. 이동혁. 35년 전. 대학교 2학년. 봄이었어요. 교정에 벚꽃이 피어 있었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처음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손만 잡았는데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동혁. 공대 3학년. 키가 크고 말이 없고 한쪽 주머니에 늘 손을 넣고 다니던 사람. 졸업하고 저는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동혁 씨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35년. 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뒤에 있던 사람이 내리세요 하는 소리에 겨우 한 발을 뗐습니다. 복도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다면, 복도에서 저를 보고 고개를 돌린 거라면 왜 모른 척한 걸까? 병실에 들어가니 말숙 씨가 대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말숙 씨. 왜? 그 남자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남자. 응. 이동혁이에요. 누군데? 제 첫사랑이요. 말숙 씨의 귤 까던 손이 멈췄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말숙 씨가 귤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잠깐. 그 복도 남자가 35년 전 첫사랑이라고. 네. 근데 모른 척 했다고. 네. 분명히 저를 알아본 눈이었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말숙 씨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 드라마야. 드라마. 말숙 씨. 아니 진짜로. 같은 병원에 35년 전 첫사랑이 입원해 있어. 근데 알아보고도 모른 척해.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 그 남자한테 다른 여자 붙어 있던 거 봤어. 말숙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봤어요. 1층에서요. 단발머리에 가디건 입은 여자. 그 여자. 나도 봤어. 알아요. 정미 씨라고 하더라. 312호. 입원한 지 일주일 됐는데 매일 305회가. 말숙 씨의 정보력에 놀랐습니다. 간병인이 무서운 게 이런 거더라고요. 병원 사정을 다 깨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 내가 보기에 그 남자 그 여자한테 관심 없어. 네, 진짜로. 대답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근데 그 여자가 안 물러나. 좀 집요해. 말숙 씨가 귤을 다시 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좀 알아볼까? 뭐려? 305. 이동혁. 왜 모른 척하는지. 됐어요. 진짜 됐어. 네. 거짓말. 말숙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떠난 사람. 지금 같은 병원에 있다는 것. 저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 전부 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복도에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니까 복도가 조용했어요. 형광등이 반만 켜져 있어서 낮이랑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물을 뽑으려고 자판기 앞에 갔는데 누가 먼저 서 있었어요. 동혁 씨였습니다. 환자복 차림에 아까랑 똑같이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35년 전이랑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기요. 동혁 씨가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혹시 저 아세요? 3초. 아니 5초였을 수도 있어요. 동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낮고 짧은 목소리. 그 한마디가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동혁 씨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목소리, 저 어깨, 저 걸음걸이. 35년 전에도 저렇게 걸었던 사람.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주머니 속 손이 움직인 걸 봤거든요. 주먹을 쥔 것 같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주먹을 쥐지는 않잖아요. 동혁 씨. 저는 텅 빈 복도에 서서 혼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동혁 씨. 나 순옥이야. 왜 모른 척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동혁 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3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돌아서면 동혁 씨는 항상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는 제가 돌아선 거였고 지금은 동혁 씨가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이게 벌인가 싶었어요. 병실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8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울 사람이 없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생기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숙 씨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 링거를 교체하러 간호사가 오자 말숙 씨가 슬쩍 물었습니다. 305 환자분 많이 편찮으세요? 무릎 수술이요. 경과가 좀 느려서 입원이 길어졌어요. 보호자분은요? 혼자 오셨어요. 면회도 거의 없으시고 간호사가 나가자 말숙 씨가 저를 봤어요. 들었지? 혼자래. 보호자 없대. 면회도 없대. 말숙 씨,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언니 때문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숙 씨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 그 남자 혼자라는 거 결혼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말숙 씨, 35년 동안. 말숙 씨, 제발. 알았어. 그만할게. 말숙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5분이요. 딱 5분 만에 또 입을 열었어요. 근데 진짜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였어요. 말숙 씨가 김 할머니 간식을 사러 1층 매점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3층 복도를 지나는데 305문이 열려 있었대요. 환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지갑을 꺼내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고요. 말숙 씨는 원래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슬쩍 봤대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야. 일부러 본 거 아니야. 네네. 진짜로. 말숙 씨가 본 건 이거였습니다. 낡은 갈색 지갑. 가죽이 달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졌대요. 그런데 지갑 안쪽에 사진이 한 장 꽂혀 있었다고요. 작은 사진. 흑백이었대요. 여자 졸업사진. 말숙 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왜요? 그 남자 지갑에 언니 사진 있더라. 뭐라고요? 졸업사진. 다 바래진 거. 지갑이 낡아 빠졌는데 사진만 깨끗해. 말숙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눈이 나쁜 줄 알아. 분명히 봤어. 언니 젊었을 때 얼굴 파마하고 교복 입은 거. 심장이 멎었습니다. 진짜로 1초 동안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을 눌렀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35년이요. 네, 35년 동안 지갑을 바꾸면 사진을 옮겨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 낡은 지갑이 원래부터 낡았던 건 아닐 거예요.
새 지갑이었을 때부터 제 사진이 들어 있었고 지갑이 낡아가는 동안 사진만 지켜온 거잖아요. 말숙 씨가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울어. 안 울어요. 울잖아. 정말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말숙 씨가 먼저 알았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무게를 갖고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떠난 거였어요. 미안하다 한마디 남기고 돌아서서 선 봐서 결혼해 버린 거였거든요. 동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35년 동안 지갑에 제 사진을 넣고 다녔다는 거,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저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거, 그 두 개가 동시에 떠올랐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말숙 씨가 저한테 물을 줬어요. 천천히 마셔. 한 모금 마셨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 남자가 모른 척한 이유 이제 알 것 같아. 뭔데요?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근데 못 다가간 거지. 언니가 떠났으니까. 말숙 씨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니가 떠났으니까 자기가 먼저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 남자들 있어. 속으로 다 사귀면서 절대 먼저 안 가는 사람. 말숙 씨는 간병인이지만 사람을 읽는 눈은 의사보다 나았어요. 언니,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그 남자한테 다시 가고 싶어. 저는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35년 전에 제가 돌아서지 말았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나 같은 사람이요. 버리고 떠난 사람이 다시 가도 되는 걸까요? 말숙 씨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귤을 하나 까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지. 안 가면 평생 몰라. 귤이 따뜻했어요. 말숙 씨 손도 따뜻했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이에요. 잠이 안 와서 또 천장을 봤습니다. 일장 때의 천장이랑 같은 천장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하얗기만 했던 천장이 오늘은 좀 밝아 보였거든요. 동혁 씨의 지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갈색 가죽이 달아서 바랜 지갑, 모서리가 해진 지갑, 그 안에 들어있는 저의 졸업사진. 35년 동안 그 사진이 동혁 씨 주머니 안에 있었다는 거. 지갑을 꺼낼 때마다 제 얼굴을 봤을 거예요. 커피를 살 때, 버스 카드를 꺼낼 때, 병원비를 낼 때, 그때마다 저를 떠올렸을까요? 떠올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보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둘 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보고 싶으면서 원망도 했으면 그러면 적어도 저를 잊지는 않은 거니까요. 말숙 씨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에도 잠이 들었어요. 병실이 조용했는데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제가 먼저 말을 걸어볼까요? 모른 척하면,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하면 어떨까요? 35년 전에는 제가 먼저 돌아섰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돌아서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버린 사람이 다시 찾아가는 게 염치 없는 건지도요. 그런데 말숙 씨가 그랬잖아요. 안 가면 평생 모른다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동혁 씨 앞에 서면 뭐라고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래도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에요. 밤새 연습했습니다.
동혁 씨한테 뭐라고 말할지. 안녕하세요. 저 순옥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니, 그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오래간만이에요. 이건 또 너무 가벼운 것 같고, 결국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아침이 왔어요. 말숙 씨가 김할머니 세수를 시키면서 저를 힐끗 봤습니다. 언니 밤새 잠 못 잤지? 티 나요. 눈이 부었어. 말숙 씨가 수건으로 김할머니 얼굴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가서 옆에 앉으면 돼. 말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돼요. 안 되면 어떡해. 평생 이 병원 복도만 왔다 갔다 할 거야. 말숙 씨 말이 맞았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링거를 끌고 3층 복도로 갔어요. 305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동혁 씨가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발이 멈춰졌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을 걸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병원에서 구두를 신는 사람. 정미 씨였습니다. 짙은 갈색 단발머리에 오늘도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미 씨가 저를 스치면서 지나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정미 씨가 웃었습니다. 입만 웃는 웃음이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정미 씨가 305로 들어갔습니다. 동혁 씨, 오늘 홍삼즙 가져왔어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입맛이 없다고. 동혁 씨가 말씀한 적 없을 거예요. 정미 씨가 일방적으로 가져온 거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혁 씨의 대답이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또 두 글자. 저는 305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복도를 걸어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미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뭘 어떡하겠어요. 저는 바랜 환자복에 링거를 끌고 다니고 정미 씨는 캐시미어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종이 가방을 들고 오잖아요. 병실로 돌아오니 말숙 씨가 대번에 알았습니다. 못 갔지? 네. 왜? 그 여자가 먼저 갔어요. 정미 씨. 네. 홍삼즙 들고요. 말숙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 여자 매일 와. 아침마다 뭘 들고 와. 근데 내가 보기엔 다 소용없어. 왜요? 그 남자가 안 봤거든. 받는 척만 하고 손도 안 대. 내가 305 쓰레기통 본 적 있는데 홍삼즙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 정말요? 진짜야. 근데 그 여자가 모르는 거야. 아니, 알면서도 안 물러나는 거야. 그런 부류 있잖아. 자존심이 안 허락하는. 말숙 씨가 김할머니 이불을 정리하면서 덧붙였어요. 언니, 포기하지 마. 그 남자 지갑에 있는 사진은 그 여자 사진이 아니야. 언니 사진이잖아.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기회가 왔어요. 3층 복도 끝에 작은 옥상 정원이 있었거든요. 벤치가 2개 있고 화분 몇 개가 놓여 있는 곳이에요. 검사를 마치고 바람 좀 쐬러 갔는데 동혁 씨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손에는 종이컵 커피. 저는 3미터쯤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는데 좀 차가웠어요. 동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네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동혁 씨가 먼저 말을 건 거였거든요. 네, 좀 차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켰을 거예요. 동혁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저를 안 봤습니다. 여기 좋아요. 사람이 별로 안 와서. 네, 조용한 데가 좋거든요. 저도요. 동혁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1초, 2초, 3초. 눈이 마주친 게 3초였어요. 그 3초 동안 동혁 씨 눈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35년 전 벤치에서도 저렇게 저를 바라봤었거든요. 동혁 씨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판기 금방이에요. 동혁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커피를 뽑아왔어요. 설탕 넣어도 돼요. 네. 동혁 씨가 건넨 종이컵이 따뜻했어요. 손끝이 닿았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스침이었는데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동혁 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바람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면서 울 뻔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커피를 받아본 게 8년 만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옥상 정원 벤치. 동혁 씨는 매일 거기 있었습니다. 대화는 짧았어요. 오늘 바람 없네요. 네. 검사 결과 괜찮았어요. 네. 동혁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는 사람. 대신 커피는 매일 가져다 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설탕 안 넣었어요. 제가 단 거.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한 적 없는데 35년 전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기억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말숙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거. 확정이다, 확정. 그 남자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른 척이 아니라 알면서 못 다가가는 거야. 그 일주일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일주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따뜻한 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옥상 정원에 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305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 씨 목소리였어요. 동혁 씨,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정미 씨의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밝은 게 아니라 낮고 진지했어요. 그 복도 여자 있잖아요. 동혁 씨한테 자꾸 말 거는 여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요. 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미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요. 순옥이라는 여자. 제가 좀 알아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복도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에 동혁 씨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여자예요. 정미 씨의 말 한마디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이혼당해서 혼자 되고 지금 병원에서 동혁 씨한테 붙으려는 거예요. 다 계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복도에서 혼자 입만 벌렸다 닫았습니다. 동혁 씨, 그 여자가 동혁 씨 버린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305 아니. 조용했습니다. 동혁 씨 대답이 없었어요. 1초, 5초, 10초. 정미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동혁 씨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신 거 아니까. 이런 여자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복도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여자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맞잖아요. 제가 버린 거잖아요. 35년 전에 미안하다. 한마디 남기고 선 봐서 결혼한 거. 다 사실이잖아요. 정미 씨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305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미 씨가 나오기 전에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뛰고 싶었는데 링거 때문에 뛸 수가 없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말숙 씨가 달려왔어요.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동혁 씨한테 다시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버린 사람이 다시 찾아가는 게 얼마나 뻔뻔한 건지 정미 씨가 대신 말해준 거다. 그날부터 옥상 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동혁 씨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동혁 씨가 제 뒤에서 멈추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5년 전에 동혁 씨한테 했던 것을 이번에는 제가 저한테 하고 있었어요. 돌아서는 거요.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상 정원에 가지 않았어요. 복도도 최소한으로만 다녔습니다. 검사 갈 때, 화장실 갈 때, 그것만요. 동혁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재서 다녔어요. 말숙 씨가 답답해했습니다. 언니 왜 이래? 갑자기 왜 안 가? 가면 안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미 씨가 한 말을 말숙 씨한테 전하면 말숙 씨가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말숙 씨가 귤을 까다가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사람을 몇 년을 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 그 여자야. 정미 씨.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한 게 대답이었어요. 말숙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말숙 씨. 제발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 언니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어떻게 넘어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말숙 씨가 김 할머니 아침을 챙겨주고 나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언니, 왜요? 305 환자.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안 좋대. 뭐라고요? 링거 빼고 검사하러 갔는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대요. 중환자실은 아닌데 당분간 절대 안정이래.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말숙 씨가 한참 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밥을 안 먹었대. 사흘째. 사흘이요. 제가 옥상 정원에 안 간 날부터였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사흘 전부터 식사를 안 하셨대. 면회 오는 사람도 다 돌려보내셨다고. 정미 씨도요. 정미 씨도 문 앞에서 돌아갔대. 저는 침대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안 간 사흘. 동혁 씨가 밥을 안 먹은 사흘.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숙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언니, 내가 아까 3층 복도 지나가면서 305 앞에서 정미 씨 만났어. 네, 그 여자가 나한테 물었어. 옆 병실 순옥이라는 환자 아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안다고 했어. 뭐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가 이러더라. 순옥 씨가 동혁 씨한테 접근하는 것 같은데 말려달래. 자기 말은 안 듣는다고. 말숙 씨, 잠깐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물었어. 왜 말리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요? 그 여자는 동혁 씨를 버린
사람이에요. 35년 전에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서 버린 사람이라고. 그런 여자가 이제 와서 외로우니까 들러붙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305 앞에서 다 들었거든요. 말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언니,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여자한테 물었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네, 그 여자가 알아본 거래. 동혁 씨 보호자 연락처 없는 거 알고 동혁 씨 고향 친구한테 전화해서 캐낸 거야. 언니 이름이랑 과거를 전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혁 씨한테 갖다 부은 거야. 언니가 복도에서 들은 날 그 여자가 305에서 한 말 전부 미리 조사해서 준비한 거였어. 계획적이었다는 말이잖아요. 맞아. 그냥 질투가 아니야. 이건 작전이야. 말숙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하나 더 있어. 뭔데요? 그 여자가 동혁 씨한테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있어. 뭐가요? 순옥이가 이혼당해서 혼자 됐다고 했잖아. 이혼당한 거 아니잖아. 언니가 나온 거잖아. 맞았습니다. 저는 이혼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온 거예요. 30년을 참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정미 씨는 그걸 이혼당한 여자로 바꿔서 말한 거였어요. 불쌍하고 처량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 그렇게 만들어서 동혁 씨한테 심어 넣은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말숙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305 가자. 못 가요. 가야 해. 그 남자 사흘째 밥을 안 먹었어. 언니 때문이야. 그거 알지? 말숙 씨, 안 가면 후회해. 정미 씨 말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면 그 여자가 이긴 거야. 그게 그 여자가 원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안 움직였거든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몸을 모처럼 바닥에 박아놨어요. 말숙 씨가 한참 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 남자 지갑에 35년 된 사진이 있어. 언니 사진이야. 그거 하나면 됐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남자한테가. 저는 말숙 씨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눈물만 흘렀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게요. 말숙 씨가 웃었어요. 그래, 가. 305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동혁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보다 확연히 식판이 옆에 있었는데 손도 안 대고 그대로였어요. 동혁 씨,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1초가 아니었어요. 동혁 씨가 시선을 돌리지 않았거든요. 동혁 씨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혁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어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혁 씨, 나 순옥이야. 알고 있었지? 동혁 씨가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네, 복도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네, 그런데 왜 모른 척했어요. 동혁 씨가 한참 대답을 안 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턱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떠났으니까.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어요. 내가 떠났으니까. 내가 먼저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동혁 씨,
35년 동안 그랬어.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았어. 뭘 하는지도 알았어. 근데 한 번도 안 갔어. 내가 떠난 거니까.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동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널 봤을 때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저도요. 근데 못 가겠더라. 35년 전이랑 똑같이 못 가겠더라. 동혁 씨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내가 왔잖아. 옥상에 옆에 앉았잖아. 네. 그때 진짜 살 것 같았어. 동혁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대 남자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동혁 씨, 나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버리고 떠난 사람이 다시 찾아가면 안 된다고. 동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네, 떠났든 안 떠났든 상관없어. 35년이 지났잖아. 그동안 많이 아팠잖아. 나도 아팠어. 동혁 씨가 이불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와줘서 고마워.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35년 전이랑 똑같은 온도였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35년이라는 시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거든요. 병실 창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305에 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동혁 씨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마주 앉아서 숟가락만 들고 있었어요. 동혁 씨가 먼저 밥을 떴습니다. 먹어요. 네. 반찬이 짜네요. 네.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말숙 씨가 305 앞을 지나가면서 슬쩍 들여다보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혁 씨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이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식판을 보더니 놀란 얼굴을 했거든요. 오늘은 다 드셨네요. 동혁 씨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어요. 그런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35년 만에 본 동혁 씨의 미소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점심을 같이 먹고 옥상 정원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제대로 온 것 같았어요. 동혁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지갑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말숙 씨가 말한 그 지갑, 가죽이 달아서 색이 바랜 그 지갑. 동혁 씨가 지갑을 펼쳤어요. 안쪽에 사진이 한 장 꽂혀 있었습니다. 작은 흑백 사진. 파마를 하고 교복을 입은 여자. 저였어요. 27살 때 졸업사진이었습니다. 동혁 씨가 그 사진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네. 35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동혁 씨, 지갑을 10번은 바꿨을 거야. 근데 이것만은 매번 옮겨 넣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부분만 선명했어요. 동혁 씨가 자주 만졌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얼굴을 쓸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반질반질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혁 씨, 미안해요. 뭐가? 35년 전에 돌아선 거. 미안해요. 동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럼 왜요? 그냥 이제는 내가 알아도 될 것 같아서.
정미 씨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옥상 정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미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혁 씨, 정미 씨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진이 뭐예요? 동혁 씨가 정미 씨를 봤습니다. 정미 씨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고요. 저는 매일 왔어요. 홍삼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저는 진심이었어요. 동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근데 저는 부탁한 적 없어요. 정미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잠깐 저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혁 씨 버리고 떠난 여자 때문에. 동혁 씨가 정미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미 씨, 순옥이 과거를 어떻게 알아냈어요? 정미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내 고향 친구한테 전화했죠. 정미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혼당했다고 말했죠. 이혼당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본인이 나온 거예요. 정미 씨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동혁 씨, 저는 남의 과거를 캐서 이간질하는 사람과 함께할 생각이 없어요. 정미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정원이 조용해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혁 씨가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미안해요. 듣기 싫은 말 들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았어요. 동혁 씨가 저를 지켜줬다는 것. 그게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편이 되어본 거였거든요. 퇴원 날이 왔습니다. 동혁 씨가 먼저 퇴원했어요. 무릎 경과가 좋아졌거든요. 저는 이틀 뒤 퇴원이었습니다. 동혁 씨 퇴원하는 날 아침에 305에 갔어요. 동혁 씨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한 벌이랑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저랑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짐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동혁 씨, 네, 퇴원하면 어디로 가요? 집이요. 혼자 사는 집. 저도요. 혼자 사는 집이에요. 동혁 씨가 짐 싸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순옥 씨, 네, 퇴원하면 같이 밥 먹어요. 네, 병원 말고 바깥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동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짐을 쌌어요. 그러다가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졸업사진을 보더니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이건 계속 가지고 다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사진도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1초 만에 알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62살에 얼굴이 빨개지는 게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제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말숙 씨가 아침부터 울었습니다. 언니 가지마. 나 심심해서. 어떻게? 말숙 씨, 나 퇴원이지. 죽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근데 아쉬운 거지. 내가 언제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옆에서 봐. 말숙 씨가 코를 풀면서 웃었어요. 언니, 행복해야 돼. 진짜로. 고마워요, 말숙 씨. 고마운 건 나야. 심심한 병원 생활에 언니가 드라마를 만들어줬잖아. 말숙 씨를 안았습니다. 8년 만에 누군가를 안아본 거였어요. 말숙 씨 등이 따뜻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섰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바람이랑 달랐어요. 꽃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정문 앞에 동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주머니에, 다른 손에는 종이컵 커피 2개. 왔어요. 네,
동혁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설탕 안 넣었어요. 알고 있었네요. 35년 전부터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종이컵이 따뜻했습니다. 동혁 씨 옆에 나란히 섰어요. 같이 걸어요. 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병원 복도가 아니라 바깥길이었어요.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진짜 세상이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어깨가 가끔 닿았습니다. 그때마다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동혁 씨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순옥 씨. 네. 나랑 결혼해요. 발이 멈춰졌습니다. 지금요. 35년 늦었으니까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동혁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졸업사진 옆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같이 찍은 사진 넣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62년을 살면서 가장 예쁜 프러포즈였어요. 반지도 없고 꽃도 없고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앞 보도블록 위에서 종이컵 커피를 들고 낡은 지갑을 보여주면서 한 프러포즈.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보다 예쁜 게 있을까요? 동혁 씨. 네, 좋아요. 동혁 씨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35년 만에 본 환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8년 만에요. 진짜로 웃은 건 8년 만이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병원에서 멀어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병원 건물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낸 날들, 복도에서 마주친 눈, 모른 척한 등, 낡은 지갑 속 사진, 말숙 씨의 귤, 정미 씨의 차가운 웃음, 그리고 305에서 잡았던 따뜻한 손, 전부 다 여기까지 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앞을 봤어요. 동혁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35년 전에는 혼자 돌아섰는데 오늘은 둘이서 같이 걸었습니다. 떠났던 사랑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는 거더라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옆에서 동혁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어요. 살짝요. 본인은 절대 인정 안 하지만 코를 골아요. 이불을 끌어올려서 어깨를 덮어줬습니다. 5년 전에는 혼자 보는 천장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옆에서 숨소리가 들려요. 그것만으로도 아침이 다르더라고요. 부엌에 내려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동혁 씨 혈압야, 저 무릎야, 종합 비타민 2알, 매일 아침 약부터 챙기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처음에는 약 챙기는 게 늙었다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같이 늙는 거잖아요. 혼자 늙는 게 아니라 둘이 늙는 거. 그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동혁 씨가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어요. 약 챙겼어요. 응. 밥은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동혁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요. 매일 똑같은 말을 해요. 5년째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라면이든 맛있어요.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동혁 씨는 진짜로 맛있는 거였어요. 9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으니까요. 누가 차려준 밥이 맛있는 거예요. 뭘 끓여도. 저도 알아요 그 마음. 8년 동안 혼자 밥 먹었으니까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8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식사 후에 동혁 씨가 산책하자고 했어요. 매일 아침 같이 걸어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동혁 씨가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35년 전이랑 똑같은 버릇이에요. 저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동혁 씨 팔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도 봄이었거든요. 벚꽃이 피어 있었고 동혁 씨가 커피를 건넸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동혁 씨, 네, 5년 됐어요 우리. 그러네. 빠르죠. 느려. 네, 35년 기다렸으니까 5년은 짧아. 동혁 씨가 그런 말을 해요.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을 잃어요. 심장은 62살이 아니라 27살로 돌아가고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혁 씨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갈색 지갑. 5년 전이랑 같은 지갑이에요. 더 낡아졌어요. 모서리가 더 해지고 색이 더 바랬습니다. 그런데 동혁 씨는 절대 안 바꿔요. 안쪽을 열면 사진이 2장 들어있거든요. 왼쪽은 35년 전 졸업사진. 바래고 누렇지만 얼굴 부분만 반질반질한 사진. 오른쪽은 5년 전 결혼사진. 구청에서 찍었어요. 동혁 씨가 양복을 입고 저는 분홍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둘 다 쭈글쭈글 웃고 있어요. 예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혁 씨는 이 사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과장이죠. 근데 싫지는 않아요. 동혁 씨가 지갑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빈자리 없어졌네. 네. 졸업사진 옆에 결혼사진. 네. 이제 됐어. 동혁 씨가 지갑을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5년 동안 졸업사진 한 장으로 버텼던 지갑에 이제 2장이 나란히 들어있어요. 그거면 됐다고 동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거면 됐습니다. 가끔 말숙 씨한테 전화가 와요. 언니 잘 살아. 잘 살아요. 그 남자 밥 잘 먹어. 잘 먹어요. 매일 맛있대요. 에이 그 사람. 원래 그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잖아. 맛있다고 하는 거. 진짜 대단한 거야. 말숙 씨는 여전히 입이 거칠고 참견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말숙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귤 까면서 진실을 알려준 사람. 지갑 속 사진을 발견한 사람. 제 손에 귤을 쥐어주면서 가보라고 한 사람. 말숙 씨한테는 평생 감사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동혁 씨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는데 안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사람 목소리가 내 목소리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했었죠. 지금은 달라요. 텔레비전 소리 말고 동혁 씨 숨소리가 들려요. 가끔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예요. 저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동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매일 밤 손을 잡고 자거든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안 떨려요. 익숙해진 게 아니라 편해진 거예요. 순옥 씨. 네. 내일도 산책해요. 네. 모레도. 네. 동혁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5년 전에 305 문을 열어줘서. 저도요. 5년 전에 모른 척 안 해줘서. 동혁 씨가 웃었어요. 모른 척 한 건데 했다가 결국 못했잖아요. 동혁 씨가 한참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62살에 시작한 사랑이 67살이 됐어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고 기다렸던 사람이 받아줬습니다. 버린 사람도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사랑에 늦은 나이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